안녕하십니까. 포토샵 강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몇 장의 사진을 합성을 했습니다. 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등산을 하는 사람이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포토샵을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도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포토샵의 대가가 됐더라,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저 하나씩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이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도비 카메라 로우에서의 색상 공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환경 설정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색상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사진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폴더 관리죠. 이게 사진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워크프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진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알아보고, 세 번째는 ACR에서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색상 공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운데가 제일 작은 게 sRGB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보여지고 있는 전체가 자연의 색인데 RGB로 표현한 거죠. 여기가 그린이죠. 이렇게 G가 되겠죠. 여기가 블루입니다. B고 여기가 레드죠. 그러면 제일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sRGB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빨간색이 DCI P3입니다. 이 DCI P3라는 것은 요즘 그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색 공간입니다. 또 밖에 있는 초록색은 어도비 RGB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색이 걸리면, 자, 여기 왔는 색이 자연의 색이 여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sRGB는 여기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이걸 표현을 못하겠죠. 이걸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또 레드에는 여기가 걸리겠죠. 쪽 부분이 조금 걸리겠죠. 자, 그래서 sRGB가 가장 작은 공간의 색을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하죠. 그럼 우리 전부 그냥 넓게 표현할 수 있는 어도비 RGB나 P3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모니터를 쓰고 있는 모니터를 오늘 이 강좌를 듣고 나신 연후에 스펙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가,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는 한 6년, 7년 전에 한 8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27인치 모니터인데, 근데 스펙을 보면 sRGB 100%, 어도비 RGB 9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3는 언급이 없는 거죠. 그때는 아직 안 나왔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색공간이 고민을 하면서 요즘 하기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P3가 나오면서, P3는 아이폰부터 시작을 했는데 sRGB 몰락의 서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P3가 대체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보는 건데, 하여튼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똑같은 사진을 색 공간을 달리해서 이제 사진을 보정해 봤습니다.
지금 세 개의 사진이 보입니다. 제일 왼쪽이 어도비 RGB, 다음에 P3, 그 다음 sRGB의 색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니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여질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모니터에서는 그래도 이 세 개의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자료를 보는 것이 스마트폰이 중심이다 그러면 P3로, 또 모니터나 인터넷이 주다 그러면 sRGB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인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어도비 RGB를, 이렇게 색상 공간을 만들어서 쓰면 될 겁니다. 자, 이 강좌에 사용하는 사진들은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그 공유 폴더가 나올 겁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버로다가 오늘은 이 석 장의 사진하고 요 사진을 해서 넉 장의 사진을 그 공유를 해드리니까 그 공유한 사진을 받아 가지고 그 강좌를 따라오시면 편리할 겁니다. 자, 색공간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 모니터는 이 세 가지 다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시고, 또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면 sRGB를 쓰면 된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사진가의 사진 관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사진자료 2021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사진을 한참 좀 찍을 때는 1년에 2번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자료 2012-1, 12-2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옛날만큼 사진을 안 찍으니까 1년에 한 개, 1년짜리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사진자료 2021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찍었으면 오늘이 6월 18일이네, 맞네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와서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2021년 6월 18일. 그리고 장소를 쓰고 폴더를 만들고 메모리 카드에 있는 사진을 전부 이리 복사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찍은 사진도 지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올려두시면 됩니다. 잘못 찍었다 잘 찍었다는 나중에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그러면 많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 전에 뭐 촬영되고 뭐 이런 거 한번 갔다 오면 한 2,000장 되더라고요. 하루 찍은 사진이. 근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닐 테니까 뭐 50장이 됐던 100장이 됐던 500장이 됐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선별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본 이거 폴더죠. 그 아래다가 이 선별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사진자료 2021 이렇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아래 6월 18일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그러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이렇게 선별이라는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 원본 사진이죠.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이. 이 원본 사진의 사진 중에 보정이 필요가 있는 것, 이런 것을 골라서 여기다 복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원본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댄 사진은 여기 있는 것만 손을 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선이라는 밑에를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원본, 그 다음에 사진을 이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정을 하는데 보정을 할 때는 뭐 완전히 자르거나 사이즈를 줄이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원본이 있고 보정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카페에 얹으려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 막 이런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보내기죠. 내보내기 위해서 사진을 최종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선별이라는 폴더 밑에는 이렇게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분리하느냐? 저는 원본은 파일명만 있는 거고 보정을 한 사진은 CV를 앞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 작업이 끝난 사진은 CVT를 붙여서 한 홀더 속에 있지만 보정한 사진 또 이미지 사이즈 줄이고 해서 웹에 올리고 뭐 블로그에 싣고 한 사진들을 한 홀더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원본 폴더 밑에다가 폴더를 2개, 이렇게 선별이라는 폴더 하나, 또 보정이라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보정한 사진은 이리 보내고, 예를 들어서 웹에 올리거나 했던 사진은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면 되겠죠. 어떤 웨딩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를 봤더니 결혼식 한 건에 밑에 폴더가 6개 있는 스튜디오도 봤습니다. 원본 사진 있고 뭐 종이에 인화할 거, 파일로 줄 거, 또는 압축 앨범 만들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본 사진이 훼손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든 원본을 살려 놓아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 브릿지입니다. 이게 브릿지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게 오늘 하루 찍은 사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진이 이렇게 넉 장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파일 밑에다가 선별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자 그랬습니다. 요게 선별이라는 폴더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중에 요 사진이 지금 CR2니까 로 파일 사진인데, CR2 사진 하나만 선별해서 보정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사진을 요리 복사하면 되는 거죠. 요 속에 제가 이미 복사를 하나 해놨습니다. 이 선별이라는 폴더 밑에 요렇게 똑같은 파일이 선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원본은 전혀 훼손이 되지 않고 선별에 들어있는 폴더 요 사진에만 이제 보정을 한다든지 혹은 블로그에 얻는다든지 해서 내보낸 사진들에 대한 것들이 요 안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파일 관리를 저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3번째 이야기는 카메라 로우에서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로우에서. 자, 이 사진을 하나 포토샵으로 불러가겠습니다. 포토샵에 불러가려면 여기 보이는 썸네일 그냥 쉽게 더블 클릭하면 포토샵으로 옵니다. 지금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럼 포토샵에 와서 이렇게 카메라 로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냥 얼핏 보았을 때 나중에 아마 이렇게 크롭할 필요도 있고, 이 주변은 필요가 없으니까 뭐 색깔도 좀 다듬고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뭐 보정하려는 게 주가 아니라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은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죠.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런 창이 하나 떴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저장할 위치입니다. 화면을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자, 저장할 위치다. 그 새 위치에 저장하느냐, 같은 위치에 저장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선별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쓴다 그랬습니다. 보정한 사진 CV. 지금 요 밑에 언더바가 하나 있는데, 그러고 파일 이름. 이렇게 지정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저장을 하면 요 앞에 붙어 있는 CV 언더바가 문서 이름에 붙어서 결국에는 위에 있는 것처럼 CV 언더바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확장자는 JPG.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밑에 있는데, 결국에 세 번째 있는 형식이 요리 올라온 건데, 세 번째 보면은 형식이 있습니다. JPG로 저장을 한다. 그럼 물론 JPG 외에도 GIF, PSD, PNG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는 어도비에서 만드는 로우 파일입니다. DNG 파일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저장하는데 우리는 보통 JPG로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장을 할 때 메타데이터 얘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품질은 최대의 품질로 해라. 요즘은 하드디스크의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아서 최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색공간입니다. 색공간이 색상 공간인데, 지금 우리가 JPG를 내보내면은 이쪽은 무조건 8비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6비트로 작업을 했더라도 8비트가 된다.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이미지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크기가 있는데, 이 크기는 체크를 안 하면 원본 크기입니다. 원본의 크기로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원본 크기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게 사진을 10장 불러도 이런 식으로 10장을 전부 한 번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만들어진 이 형식은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취소를 했습니다. 자, 브릿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원본 4개. 그 다음 여기 선별에 아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카페에 얹으려고 하면 이렇게 자르고 색감을 좀 보완하고 했을 때는 CVT까지 붙이는 형식을 써서 저장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부분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ACRS의 저장입니다. ACRS 저장은 여러 장을 동시에 저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다음에도 특별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저장을 한다.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는 저장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저장 위치를 이렇게
지정한 거죠. 그 다음에는 파일의 이름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CV를 만들고, 이거 CVT를 하려면 아까 걸 거기를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JPG 형식으로 저장을 할 때는 크게 저장해라. 그 다음에 색상 공간은 일반적으로 sRGB를 쓰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는 원본대로. 이게 ACR에서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이고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내용은 색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폴더 관리할 거냐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ACR에서 사진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